예. 자, 이제 45강입니다. 주택 공급이네요. 공급편 예선 2개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2시간 동안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공급편은 또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편 보시죠. 자, 주택 단지에 건설했습니다. 자, 했으면 이제 입주하겠죠. 입주할 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위해서 질서가 쭉 나와 있다. 바로 주택 공급을 말합니다. 공급, 분양, 입주 다 같은 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는요, 여기 질서 있게 공급하고 분양하고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 질서를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단지의 공급이다 라는 표현, 공급 분양이다 이 말입니다. 공급 분양이다. 또 분양과 아울러서 여기 입주민의 결정, 입주의 어떤 결정도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자, 공급 질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국가에서도 이제 공급 질서를 잡습니다. 잡아요. 잡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분양자들, 공급자들도 질서 있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법에 맞게. 또 세 번째 보시면 입주를 원하는 분도 법의 질서대로 입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와 공급자와 입주자가 나옵니다. 국가 편에서는요, 분양가의 어떤 제한은 억제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어떤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 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라는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또 다른 투기도 억제하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서 일반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촉진하는 대책도 있다.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공급자들은 이제 분양이 잘 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사업 수익이 크게 발생하니까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분양하기 전부터 분양을 유도합니다. 유도할 때 보시면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설치합니다. 이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분양되고 난 이후입니다. 분양되고 난 이후에 종전에 이전에 옛날에 보시면요, 분양되고 난 이후에도 보시면 사업자가 이 분양은 쳤지만은요, 아직 사업자 앞으로 토지 등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할 때 이 이중 양도를 또 많이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분양치고 난 이후에는요, 해당 그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기타 등을 설정할 수 없다, 금지하는 어떤 그런 제 책임이 더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분들 보시면 투기 참 많이 하죠. 당첨만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전매피가 발생한다. 전매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어지면 큰 어떤 지역마다 특성에 의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우선 될 수 있는 집입니다. 당첨되기 전부터 당첨이 먼저 빨리 될 수 있는 일단의 어떤 지위, 요 지위를 막 사고팔고 양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지위를 양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무가 붙습니다. 요 표현이 보시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또 당첨되고 난 이후에 더더욱 전매를 많이 합니다. 당첨되었다. 바탕을 딱 돌리고 딱 나왔죠. 바로 계약금 딱 걸고 나서 전매받고 피받고 전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은 전매 금지가 아니고 전매 일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 전매 제한 이렇게 하는 파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총 보시면요, 7개 파트가 나오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요, 분양가 상한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공급자들의 당첨되고 난 이후 분양하고 난 이후에 요 담보권 설정 등 금지 이거 하고 입주자들의 당첨 전후에 요 2가지는 다 시험에 다 등장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자, 495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말 딱 나옵니다. 사업자나 또 공급받는 자들은요, 법에 맞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시고 그 밑에 관로 1번 보시면요, 사업주체의 요건 되어 있죠. 사업주체 요건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시면요, 이런 말 보입니다. 박스 안에 1번 딱 보세요. 자, 우리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들이 주택 건설할 때와 다르게 입주자 모집, 분양, 광고, 공고할 때도 따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요, 보시면 이 건설과 다르게 입주자 모집, 바로 분양, 이게 분양, 입주자 모집, 즉 분양도 마음대로 못한다 해서 모집도 승인받아야 한다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요, 입주자 주택 단지 30% 이상의 단지가 나올 때는요, 마음대로 분양을 못 칩니다. 30% 이상일 때는요, 30% 안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30% 이상 되면 입주자 모집할 때도 따로 승인 받고 모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은 말입니다. 바로 사용 금사권자였던 제일 말단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집 승인에 관한 시군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업자 중에서 말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보시면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요, 모집 승인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승인 받고 자체 분양을 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모집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요 모집이 뭐냐? 복리시설, 상가 분양합니다. 복리시설. 상가 분양을 할 때는요, 승인이 아니고 그냥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부장을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내용이 박스 안에 1번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봐주시고요. 또 공공사업자 중에서도 요들이 50% 이상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일 때도 보시면 따로 모집 승인 받지 않는다 하는 부분까지 신설되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기억력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사업자가 주택 건설한 것을 분양하고자 할 때도요, 마음대로 못한다. 법에 있는 주택 공급 규칙에 맞추어서 분양시켜라 하는 말이 2번에 보입니다.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 사업자가 그 뒤에 나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하는데, 견본주택 보시면요, 기본적인 어떤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자재랍니다. 그래서 벽지부터 해서요, 각종 어떤 필수 품목이겠죠. 벽지라든지 바닥재라든지요, 또요 주방기구라든지 또 조명기구라고 부릅니다. 요 기본적인 마감자재는요, 보시면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품목 외에 기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막 설치해요. 가전제품, TV라든지 냉장고, 또 가전제품을 막 설치하면 이쁘게요. 이것들은요, 이 기본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맡기게끔 가격표를 따로 제시해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은요, 따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라는 말이 이제 보시면 밑에 걸로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496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 공급받는 자들도 법에 주어진 바대로 공급받으라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6페이지의 관로 2번입니다. 바로 이것이 딱 나옵니다. 사업자의 책임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자가 말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때 보시면요, 모집 승인 받을 때, 모집 승인 신청하고자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자, 승인 신청할 때 사업자는요, 요 견본주택입니다. 견본주택은요, 실제 시공할 주택과 같이 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서류 냅니다. 그래서 외부 형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지만요, 이 내부입니다. 내부. 이 주택 내부에 설치하는 것들은요, 내부에 설치하는 기본적인 마감자재입니다. 요 마감자재는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요 마감자재에 설치할 것의 목록표입니다. 목록표하고요, 목록표하고 또 각 방실에 실제 설치한 현상을 보여주는 촬영물입니다. 영상물. 요것을 제작해가지고요, 이것을 승인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해서 관할 시군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면요, 제출되어지면 관할 시군구 팀장이 이것을 일정 시간 동안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보관합니다. 이 보관 시점이 제출받은 시점부터냐? 아닙니다. 지금 미리 견본주택에 설치한다고 제출했지만 실제 벽지 등을 바르는 시점은요, 입주 공사 다 끝나고 마지막 공정일 때 입주하기 직전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건요, 실제 바르는 시점은 실제 입주할 때쯤에 이것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요 바른 시점이죠. 바른 시점. 사용검사,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요 사용검사 받기 직전에 요것을 바릅니다. 바르니까 요 사용검사 1부터 요것을요, 보관 시점은 제출받은 시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용검사 받은 요 시점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해서 하자 유무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벽지 바르죠. 한 2년만 있으면 벽지가 울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자가 발견될 수 있다. 사용검사 때부터 바르는 시점, 이때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한다. 이 부분들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1번에 있고요.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있고, 또 박스 밑에 3번, 반갈로 3번 보시면 보관 시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마감자재 목록표가 보니까 만약에 LG화학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을 쓴다. 이렇게 했는데 요 LG화학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회사 물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그러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분기 현상 등이 발생되어서 물품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같은 질 이상으로 이것을 실제 설치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화학이라든지 기타 어떤 회사에서 나온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물품을 설치하면 됩니다. 같은 질 이상. 근데 요 사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이 사실을 신고 보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당연히 이 사실은요, 입주하실 분들이죠. 입주 예정자 아직 입주 안 했죠. 입주 예정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동의받는다. 동의받으면요, 계약 위반해서 계약 해지가 나올 수 있어. 동의가 아니고요, 입주 예정자한테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통보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이 밑에 보시면 또 이어서 이렇게 관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른편을 딱 가보세요. 오른편을 가보십니다. 이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건 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십시오. 자, 분양가 상한제는 한 문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이 부분 지우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국가에서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분양가 제한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정책을 펼쳐서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상한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딱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 주택은 또 무엇이냐? 대상의 범위가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분양가의 결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 이것을 분양가를 공개 공시함으로써 주변과 비교함으로써도 분양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의 결정이 잘 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양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딱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1번과 2번이 중요합니다. 특히 1번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 주택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요, 지금 대상해가지고 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시면 사업주체가요, 일반에게 모집해서 공급한다. 일반 공급 대상은 다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일반 말 나와요. 그럼 일반 뭡니까? 일반 특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널리 공개 오픈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대상은요, 우리가 지금 펴보지 않지만요, 주택 공급 규칙에 가보시면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 다 일반에게 공개 모집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보시면 결국은 30호 이상 주택 건설 단지가 나올 때 그렇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다 분양가 제한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일반 공개 모집 대상 중에서 이것이 그 토지가 나온 그 주택이 나온 땅이 어디냐? 그러니까 공공택지다. 공공택지에서 탄생이 되어진 단지는 전부 다 분양가 제한을 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부를 때 민간택지라고 부릅니다. 민간택지.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닌 민간택지일 때에는요,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라고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그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한 요 지역 안에서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고시를 하면 요 지역 안에 있는 민간택지를 다 분양가 제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장소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직까지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요, 공공택지 말고는 거의 다 분양가 제한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는 지정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요. 자, 이제 왼쪽 밑에, 오른쪽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방갈로 2번에서 적용 대상에 예외 나와 있죠. 이 말은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뜹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배웠던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은요,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가보시면요, 인천, 송로나 청라 등이 있습니다. 각종 어떤 지역 보시면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구역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 안에서는 모든 단지가 아니고요, 특히 외국인 자본입니다. 외국인 자본, 외자의 유치에 촉진이 필요하다 싶어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어결한 어떤 결정한 그러한 어떤 단지 일대 안에서만 분양가 제한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주도나 또는요, 부산 해운대 등입니다. 바로 이 관광 목적의 특구입니다. 관광 특구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라든지 제주도입니다. 관광 특구 요 안에서는요, 층수가 50층 이상 되는 주택 단지들 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이 없습니다. 또는요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단지일 때도 다 분양가 제한이 없다
해서 요 세 경우에 포함되어지면 여기에 걸린다 할지라도 부담가 제한 받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498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의 구성, 이건 어떻게 하느냐? 분양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 구성입니다. 구성. 분양가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건축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건축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집을 짓는 땅이죠. 택지입니다. 땅값, 택지비가 또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건축비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 잘 확인하십시오. 건축비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은 전국토의 기본적인 어떤 상황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요, 국토 전반에 대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해서 발표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그것이냐?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토의 통일적인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하지만요, 요 기본형 건축비 발표한 요 범위 안에서입니다. 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장, 해당 시군구청장이 해당 시군구별로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군구별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에서 발표된 것이 있으면 해당 그 시군구에서는요, 요 시군구청장이 발표한 요 건축비가 그 지역의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택지비가 나와요. 택지비는 말입니다. 아까 봤습니다. 보시죠. 택지하면요, 첫 번째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택지가 뭡니까? 아닌 택지를 우리 흔히들 부를 때 민간택지라고 부릅니다. 불러요. 그래서 택지는 공공택지와 이것이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를 나누어서 보시면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자, 공공택지는요, 공공사업자가 공적인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그 행정청과 협의 통해서 처음부터 조성원가에서 플러스 이자조 가미해가지고요, 공급할 가격, 분양 가격입니다. 이 공급 가격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 공급한 가격 플러스 부대 비용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공택지에서의 택지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에서는요, 자, 토지를 매수합니다. 매수한 금액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겠다. 감정가로 결정합니다. 기타 부대 비용 합방금을 넘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택지일 때도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한 금액을 확인한다. 정확하게 이 경우도 실제 매입한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를 한다면 또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 이걸 인정받고 싶으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그 토지가 어떤 땅이냐, 국유지나 공유지입니다. 이것들을 매입을 했다. 할 때는요, 정확합니다. 인정을 해줘요. 두 번째입니다. 토지를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거나 공매 통해서 낙찰받았다 할 때 법원에서 인정을 딱 해줘요. 또 세 번째는요, 사적인 토지의 취득, 매입일 때는요, 이것이 법인 주택건설 사업자일 때는 보시면 법인 장부의 적용 가격, 장부가 신고하죠. 이걸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진짜 개인 주택건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는요, 등기부에 기재한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면 매입 금액 인정 안 해주고 감정평가로 친다. 이것이 민간택지에서의 특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시 나오죠. 공시가 딱 나옵니다. 부담가 공시합니다. 세 번째 부담가 공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공시 보시면요, 토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시. 그래서 그것이 공공택지와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를 나누어서 봅니다. 이 공공택지는요, 정확합니다. 정확하니까 이제 이것은 해당 사업주체가 주택건설할 사업주체가 이것을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공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집 공고에다가.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공개적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건요, 또 시군구청장이 공개합니다. 언제 하느냐? 바로 요 모집 공고를요, 승인해 줄 때 승인 시에 공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담가의 공시입니다. 공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밑에 왼쪽까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공개 항목은요, 항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딱 가보시니까 세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딱 나와 있죠. 아까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특히 민간 택지일 때는요,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일 때만 그 제한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의 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지울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의 지정, 이렇게 또 등장을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울 때는 말입니다. 판서를 못했었으면 다시 앞으로 리피트해서 보십시오.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요 제한 대상 지역, 제한받는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고시를 딱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이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방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세 개 나옵니다. 그래서 직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딱 보니까 이것이 10% 이상 뛰고 있을 때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전 3개월 동안에 거래 발생량을 봅니다. 보니까 이 거래 발생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뛰었다 할 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2배 이상 뛰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직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딱 보니까 이것이 물경 20대 1 이상이 될 때 보시면 지정할 수 있다.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 대상 지역만 딱 보세요. 그 절차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장을 딱 가봅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 봅니다. 심사위원회. 그래서 심사위원회 심사가 통과되어야 입주자 모집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보시면요, 딱 나면 누가 이것을 설치할 것이냐, 설치입니다. 두 번째, 설치 언제 하느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설치했을 때 하는 심사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나옵니다. 네 번째, 설치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는요, 시군구청장이 설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 언제냐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면 설치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택건설공사 공사할 때 받는 거 있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거 받으면 한다. 또 아닙니다. 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시도에서 신청 왔다 이렇게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를 딱 해줘. 통지해 주면요, 신청 들어온 이 날부터 이제 20일 안에 설치한다. 이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에 신청이 들어오면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그때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하는 업무가 참 많습니다. 분양가 산정이 잘 되었는지, 발코니 확장 비용이 적절한지 다 봅니다. 다 봐. 이건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우리 시군구청에서 발표한, 시군구별 발표한 요 기본형 건축비 산정이 잘 되었는지를 본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배우지만요, 건축비, 안 배우지만, 국민주택채권은요, 요 채권을 보시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 2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종은요, 당연 매입 채권 얘기는 안 봅니다. 2종 채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서 큰 평수를 매입할 때 매입을 하게 하는 국민주택채권 2종 채권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다. 이거 두 개만 확인하시고, 그 외에는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입니다. 효과는 뭐냐?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요 심사위원회 심의입니다. 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여기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지받으면 이제 해당 시군구청장이 통과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입주자 모집 하게끔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까지만 딱 보시면 이 파트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한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딱 보세요. 그 외에는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502페이지를 가보십니다.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이제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임대주택건설이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임대주택건설 촉진하겠다. 이상이 딱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택건설할 때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그 일대에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요, 서민들을 좀 건축해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어떤 일반 단지에 끼워서 건설하게 함으로써 그 단지에 그 지역 서민들이 입주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건설할 때 보시면요, 건설을 강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촉진을 해서 유도를 딱 합니다. 각종 어떤 혜택을 주겠다. 혜택을 딱 줍니다. 그런데 혜택 받는 사업자가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자, 요 혜택 받는 사업자 박스에 보시면 지금 1번, 2번 딱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규모 35 이상이죠. 요 규모 이상으로서
주상복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요. 통상적인 기타 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장이 있다. 일반적 임대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있을 때 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혜택이 뭐냐? 그럽니다. 혜택은 뭐냐? 돈이 아니고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이 용적률을 보통요. 법의 상한선이 있는데 법의 상한선까지 다 지방을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보통 낮춰놓습니다. 낮춰놔요. 그런데 이 용적률을 이런 목적 사업장이면요. 법에 있는 요 상한선까지 해당 그 지역의 이 사업장에 대해서만 완화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완화되어서 추가로 더 건설되는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면적이 나와요. 이 면적 이 가운데에서 요 면적 가운데에서 작게는요 30%에서 많게는요 60%까지 해서 협의해서 요 부분들을요 임대주택용으로 건설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요. 그러면 이것을요 건설해서요 요 사업들이 외부에 임대사업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공공임대사업 목적에서 어디에 넘긴다 인수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수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에서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또요 각종 어떤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서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인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주택은요 추가로 더 집을 지었죠. 그래서 요 주택에 대해서 이 인수사들이 기본은 건축비입니다. 건축 비용은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토지는 안 커지니까 토지에 대한 어떤 지분권입니다. 부속토지 지분권. 요 부속토지 지분권은요, 이들 공공사업자들한테 이것을 기부 체납, 공짜로 준다.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요. 자, 또요. 여러분들, 요 임대주택을 말입니다. 주택 분양할 때 분양주택을 딱 지어놓고, 저기 멀리 또 아주 임대용은 딱 지어버리면,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싫습니다. 보기 싫어. 그래서 임대 선정할 때도 보시면요. 어디가 임대인지 알지 못하게 골고루 분포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 분양주택 가운데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임대용 주택을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3번에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 관상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시면 4번 나왔습니다. 4번은 뭐냐? 또 투기갈지구네요. 투기갈지구가 딱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참 잘 나온 상이었죠. 투기갈지구가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투기갈지구.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전매 등 제한을 막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요. 요 장소가 지정이 되어진 곳이 현재 없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십니다. 자, 그럼 어떠한 투기 현상이 발생이 딱 된다랍니다. 어떤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뛸 때 투기 억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지정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지정했으면 또 반대로 해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정 누가 하느냐 보겠습니다. 지정. 요 장소의 지정권자는요, 이렇게 그래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요 시도지사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국토장관 정할 때 보시면요,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에 의견 듣고 나서 지정을 한다. 심의해서 지정해서 발표지에 고시를 딱 합니다. 그런데 시도에서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한 다음에 심의해서 지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요. 시도는요, 국장과 협의한 다음에 지정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해제입니다. 투기가 완전 좀 없어졌다. 그 여건입니다. 여건. 해서 투기 현상이 안 보이는 여건이 이제 조성이 딱 되어집니다. 그럼 알아서 해제해야 될 해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도는 잘 해제해요. 국토장관은 잘 해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잘 해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국토장관은요, 그 사후에 1년마다 계속 1년마다 합니다. 계속 이 해제를 위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업무가 발생한다 합니다. 검토해도 잘 해제를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지방자치, 시군구청장이라든지 또 시도에서 말입니다. 지정권자한테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제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청이 옵니다. 요청 한 데서 해제하겠는 아니에요. 요청이 있으면요, 요청되어진 이날부터 40일 안에 다시 주거정책심의를 통해서 해제 여부입니다.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갈지구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05번에 보시면요. 이번에 나옵니다. 공급자들의 어떤 책임이 딱 나네요. 이 책임과 이제 입주자들의 책임 두 가지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이건 10분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